네, 김정은은 집권 초에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을 시작으로 해서 실세들에게 숙청이나 혹은 처형의 칼날을 휘둘러 왔습니다. 이렇게 공포 정치에 쓰러져간 인물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인물도 있습니다. 공포 정치 속에서도 김정은의 신임을 잃지 않고 있는 평양의 실세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석 통일전략연구실장 나오셨고요. 또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집권 이후에 3년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누가 실세냐, 누가 이인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동안의 권력 지형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인물은 물론 그 혈연 집단, 친족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 서기실에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이 비서 그룹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름이 밝혀진 사람 중에는 혈연 집단 중에서는 아마 김여정, 익히 다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김여정일 것이고 또 당 정군을 통틀어서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여동생인 김여정을 포함해서 몇 분 이제 좀 짚어주셨는데 군부도 그렇고요, 당 간부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공개된 인사로는 아마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꼽을 겁니다. 네. 제일 신임하는 인물이고 실제로 그 김정은 현지 지도에 방문 횟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이제 사찰 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김원홍 대장 이런 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실세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힘을 준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안 보이는 그룹이 있는데 숨어서 김정은을 갖다가 실제로 구축하고 도와주는 그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김정일 서기실에 그 김창선이라고 서기실장인데 네. 대외적으로는 그 국방위원회 그 외사국장 직책으로 나옵니다. 이분이 그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 때부터 계속 서기실에서 서기실장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 김창선 이하 밑에 있는 그 서기실의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데가 호위총국입니다. 김정은의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총국의 국장 및 그 공개가 좀 안 돼 있거든요. 그쪽에 호위총국 요원들 상당히 그 핵심 필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김정은의 신임이라는 것이 김정은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최영이다, 장성택이다. 그 김정은의 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주 그냥 그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현영칠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병사가 최영애가 이렇게 신임을 받지만은 김정은의 이 마음이 심리 상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김정은 심이 떨어진 한 바로 그 실제를 할 수도 없고 이게 바로 이제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정권의 실사라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현재 순간은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게 과연 유지될인가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요직에 있더라도 그렇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김정은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예. 바로 예를 들어서 지금 변인선 전 북한군 작전국장 같은 경우는 네. 승승장구했고 사군단장에서 올라가서 작정됐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군 인사가 소위 그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실자다 신임하는 인물이다라고 규정해도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된다. 역시 이제 김정은 주변에는 드러나 있는 인물도 있지만 숨어서 김정은을 보필하는 인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뢰 김정일의 운구차를 호위했던 인물을 두고 7명이 있잖아요. 운구차 7인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 운구차를 이제 옆에서 호위했던 그 7명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아직 건재한 걸로 확인이 네. 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처형되거나 숙청당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좌천된 있거든요. 사람도 있고. 예, 모습이 어쨌든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북한에서 지금 현재까지 건재하고 있는 분이 이제 두 분입니다. 네. 최태북 최고인민회의 그 의장하고 김기남 당 예. 비서인데 이분들은 이제 당 쪽에 있는 분들이고 또 나이가 굉장히 전부 다 80대입니다. 80대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어떤 권력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2, 3년 안에 이분들은 고령으로 은퇴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처형당했던 분들은 이쪽 반대편에 운구차를 몰았었던 군부 인사들입니다. 김영춘, 이영호, 우동측, 김정각. 그 당시 김정일 시대 군부 4인방이었습니다. 이 중에 그 세 사람은 이제 처형당하거나 숙청됐고 김정각 당시의 그 총정치국 부국장만은 지금 현재 김일성
종합군사대학 총장으로 좌천 그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장성택인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장성택은 처형됐죠. 집권 처형됐었죠. 초기에. 그래서 예. 이렇게 처형당하거나 숙청당한 사람 이 5명은 예. 모두 그 김정은의 권력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인물들이고 실제 병력, 실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계통에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었고 또 아버지 시대 때 임명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김정은 집권 동안에 처형하거나 숙청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게 본인에게 위협적인 인물이 되기 때문에 제거했다 이렇게 저희가 네, 봐도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정은 주위에 이제 드러나 있는 인물들 그 면면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 김양건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김양건이라는 사람이 장성택의 숙청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한간에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이 김양건의 철을 두고 이모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집안끼리도 굉장히 좀 막역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언론 보도를 봤는데 저는 그 언론 보도에 동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예. 김양건이가 그 장성택 처형을 갖다 주도했다는 것도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예. 이 장성택 정도를 처형하려면은 김정은이가 자기 핵심 그룹인 호위총국하고 서기실에서 일단 작당하고 당의 조직 지도부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조직 지도부에서 그 조현준이라고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 있거든요. 예. 이 조현준이 하고 직접적으로 같이 얽혀져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실행은 군 보위사령부하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나서서 체포하고 하는 것은 하고 이런 상태 이루어진 것이지 김양건이가 그 장성택 처형을 주도했다는 것은 북한 권력 속성상 그 권력의 영향력 그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이야기하기 힘든 거고요. 두 번째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언론 보도를 보고 그 김양건 부인이 김정일의 생모인 고영이한테 아주 친하게 지냈고 그다음에 이모라 불렀다는데 실제로 그 어린 시절에 그 김정은 옆에서 김정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후지모토 겐제라고 하는 일본 요리사예요. 원래 이름은 다카하시입니다. 그런데 그 김정일 요리사라는 쳤을 때 가명으로 후지모토 겐제라고 썼는데 이분이 그 12년 동안 북한에서 김정은 옆에서 요리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각종 그 휴양소라든지 또 특각 같은 데 가가지고 같이 지냈거든요. 그리고 직접 요리를 해주고 예. 비밀 파티에도 참가를 하고 그래서 아는데 그 이모라 그 김양건의 부인 이름이 전혀 안 나옵니다. 고영에 대한 여러 그 접촉한 사람들이 이 인물이 나오는데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정보, 어떤 첩보를 근거로 해서 신문 보도가 된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게 사실을 할지라도 김양건이가 그 자기 김정은 지시 없이 그걸 혼자 주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 북한을 볼 때 여러 이제 언론들이 단독 보도다 특종이다 하는데 좀 잘 살펴보고 첩보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증할 그 기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폐쇄된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해서 보도가 되더라도 그 보도가 정말 사실인지 팩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좀 제한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하는데 큰 제약점입니다. 예, 어쨌든 유 박사님 말씀은 이제 김양건이라는 인물이 장성택의 숙청을 주도할 만한 권력정이 아니다 이런 말씀. 그렇죠. 그분이 그 대남 공작의 총책인데. 예, 그렇습니다. 김양건이라고 하면 이제 대남통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 그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히 성과가 없는 간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되게 질책을 한다거나 또는 숙청하는 그런 행태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 굉장히 경색돼 있고 대남 어떤 그 정책에서도 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데 김양건이 왜 아직은 건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예, 앞에서 우리 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김양건이 뭐 북한의 정치 권력을 주도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대남강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김정은 옆에 있는 거 보면 신임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숙청당하는 사람들 보면 제일 먼저 군부 인사들이 많이 숙청당하고 또 우리를 말하면 이제 비밀 경찰인데 국가안전보위부 사람들이 숙청을 또 당하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조직이라든가 선전선동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이 권력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숙청을 많이 당합니다.
숙청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정통 기술 관료라고 하는데 외무성 출신들이라든가 이 대남 쪽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숙청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있지만 네. 당이라든가 이제 군 쪽에 비해서는 숙청당하는 빈도가 좀 적습니다. 특히 그 외무성 쪽은 별로 숙청을 당하지 않는데 뭐 김계관이라든가 강석주라든가 이분들은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그 핵 문제라든가 대미 외교를 담당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대로 현재 있습니다. 예. 김양근도 마찬가지로 김양근은 원래 이제 국제통이고 97년도 당 국제부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품이 부드럽고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지 남들에게 싫어하는 그런 싫은 소리를 잘 할 줄 모른다는 그런 이제 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양근으로서는 어떤 권력 관계에서 아까 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누구를 숙청하고 뭐 그런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그림자처럼 이제 조연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계속 김정은 옆에 있을 수 있었고 실제로 그 김정일 시대에도 그 김정일이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할 때도 이 대남 담당 비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김정일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현재 보면 김영남이라든가 최태복이라든가 김기남 이런 당에서 의전을 맡고 있다든가 선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그 연로합니다. 거의 이제 80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 후계 그 이후를 대비해서 김양근을 뭐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에 뭐 옹립한다든가 아마 그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이들 그 당의 정통 관료들 나이 든 분들의 그 후임으로 한번 생각하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남 담당하는 비서들이 우리가 보면 남북 관계만 다룰 것 같지만 사실은 각 부서들이 외화벌이 기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대외 관계 외무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양근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제 외화벌이 기관들을 관장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김정은이 비자금도 일부 제공하면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김정은 옆에서 건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도 이 김양건이라는 인물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양건처럼 또 꾸준하게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도 누가 있을까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면은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인데 이 직책이 사실은 저희가 조금 낯선 직책들입니다. 정확히 하는 일들이 어떤 건가요? 예, 그 첫째 그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군 총정치국이라는 데는 뭐냐면 북한군 내에서 소위 당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 4개 사업을 하죠. 첫째는 뭐냐면 북한군 내에서 조직지도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북한 전 간부들을 갖다가 감시하고 감독하고 당의 지침을 전달해서 관찰하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전선동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전선동 사업을 하면서 당의 방침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군 내부의 선전사업, 그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사업, 이걸 정성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성사업도 하고 네 번째는 뭐냐면 간부사업을 합니다. 간부사업은 뭐냐면 북한군의 고위층, 또 군 간부 고위층들은 그 모든 인사합니다. 인사 업무를 갖다가 그 소위 총정치국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총정치국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도 감독권이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정성사업. 그렇기 때문에 선전이기 때문에 북한군 내에서 제일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호명을 할 때도 제일 서열로 호명이 되는 것입니다. 황병사가. 그다음에 이제 국가안전보위부는 뭐냐면 그 북한군 총정치국보다는 위상이 조금 떨어지지만은 이 또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 소위 그 북한에서 군뿐만 아니라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소위 그 정치 사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북한군 1사단 있지 않습니까? 예. 1사단에 정치부가 있으면요. 보위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군 경찰청에도 정치위원이 따로 있고 보위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모든 당정군 행정기관에는 보위부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휘관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국가안전보위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부하고 보위부는 모든 기구에 다 나가 있어요. 내각에도 내각 정치부가 있고 내각 보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그 국가안전보위부가 이 정도 중요한 직책이다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예. 왜 김양근이가 대남 사업에 별 큰 성과도 못 내는데 유지하냐는데 2009년 이후부터 북한이 대남 공작 기구를 바꿔가지고 대남 사업의 핵심을 국방위원회 정찰총국에 대남 전략권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대남 사업에서 이 대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통일전선부만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통전부 사업이 우리 내부에 지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종북 세력이 바로하고 우리민족끼리라는 통전부가 운영하는 소위 그 조평통이라는 단체에 운영하는 사이트가 우리 국내 그 사이버 시민전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김양근이가 담당하는 이 통일전선 관련 업무는 대남 사업이 크게 지금 잘 되고 있다. 문제 삼을 거 없고, 다만 이 스파이 공작 분야, 대남 간첩을 침투시키고 하는 이 공작분 정찰총국 소관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지만은 지하당이라는 것이 눈에 보듯이 적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왕자상이라는 이제 지하당이 적발돼가지고 문제가 됐지만은 그래서 정찰총국장이 대장이었는데 김영철이 계급이 말이죠 상장으로 떨어졌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대남 사업에서 일부 성과가 안 나니까 문책성 있는 사례를 보여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황병서라는 인물은 특히나 김정은의 황태자다 이렇게까지 불리고 있는데 황병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궁금해지는 게요. 그 군 이제 서열 1위입니다. 총정치국장 자리에 있는데 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군이 한 40% 이상,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대폭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윗선은 왜 그대로 있고 아래만 바꾸느냐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윗선도 많이 바꿨죠. 보면 김정은 집권한 다음에 방금 말한 총정치국장이 3번 바뀌었고, 그다음에 인민군 총참모장이 한 4번 바뀌었고, 인민무력부장이 3년 동안 6명이 이번에 박영식이 인민무력부장이 되면서 6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네. 김정일 집권 17년 동안에 인민무력부장은 4번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총정치기 부국장이라든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도 상당히 수가 이제 바뀌었는데, 총정치국장 이제 황병서만이 지금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고, 또 군부 인사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70대, 80대 됩니다. 그러니까요. 군부에서는 예. 소장파라 그러면 60대입니다. 예. 60대 말도 이제 소장파로 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군부 윗선이 안 바뀐 것 같은데 실제로도 많이 이제 바뀌고 있고, 군 내부의 중간 계층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한 40% 이상이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당이나 정치 분야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북한의 그 선군 정치를 이해해야 됩니다. 김정일 시대에 와서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식량난이라든가 경제난이 악화되고 또 주민들의 민심이 이반되니까 북한에서는 군을 앞장 세우는 선군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라든가 인민생활 분야에서까지 군의 지도라든가 군의 사상, 총대 중시의 사상을 강화하자. 그리고 무력을 강화하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주민들에게 불어넣으면서 선군 정치를 강화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이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예. 군이 모든 분야에 인민들 생활에서까지 이제 군대가 들어가 있고, 또 많은 이제 사상이나 이런 데서 모든 이제 군을 이제 중심으로 하자고 하다 보니까 군의 위상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김정은이 이제 집권하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군 경력도 별로 없고 경험도 일천한데 자칫 잘못하면 군대에 둘러싸여서 자신의 권력이 도전받을 그런 위험이 있다고 파악해서 이 군을 아마 대수술해야 될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윗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3대 요직인 총참모장과 총정치국장, 인민무력부장을 수시로 바꿨고, 또 대장, 상장, 계급장을 이제 뗐다 붙였다. 계급을 강등시켰다는 것을 계속하면서 군부의 이제 고위 지도자들을 어떻게 본다면 이제 단속했다고 볼 수 있고, 군내 이제 중간 간부들 이하는 한 40% 이상을 그보다 더 젊은 세대로 교체하면서 김정은에게 이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이제 교체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이제 김정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병서의 라이벌이라고 꼽히는 인물인데 최룡의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최룡의 오촌 조카인가요? 보이스피싱 혐의로 이제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는데, 북한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면 글쎄 이런 어떤 소식들이 최룡의 위상이나 입지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직접 북한인도 아니고 친족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북한에서 이 최용이라는 이 존재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째는 아버지의 후광, 소위 북한군 인민무력부장했던 소위 김일성과의 동지죠. 예. 최은희의 아들이라는. 빨치산 혈통이라고 하는. 최 아들이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최용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러한 이제 윗사람을 잘 모신다고 할까요? 우리 같으면 이제 잘 비율을 맞추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용이가 지금 현재 당의 비서인데 그냥 비서가 아니라 조직 비서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당 비서인데 이게 이 북한군 총정치국장에서 나와가지고 당 비서로 왔는데 당의 조직 비서를 맡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비서가 아까 말했지만은 그 회하에 조직 지도부가 있거든요.
당의 조직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볼 때는 당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조직 지도부고 군에서는 총정치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국가안전보위부거든요. 이런 부서들인데 그 조직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최영해가 그 여러 가지 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종 뭐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투소도 남하고 말이 많지만은 그래도 지금 그 자리를 일차리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김정은의 신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황병서나 최영일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은 언제든지 김정은의 그 신임이 바뀌면 예를 들면 그 마원초이라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위 설계국장인데 네. 이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수행 빈도가 2위입니다. 마원춘이가. 그래서 나의 마원춘이라고 할 정도로 김정은이가 마원춘을 갖다 힘을 줬는데 네. 하루아침에 예. 그 북한 그 평양 순환공항 청사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가 한 방에 날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영해나 황병서도 마찬가지다.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지금 상황이거든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고 본인들도 그걸 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 주변의 사람들 몇몇 짚어봤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동생인 백두혈통의 공주입니다. 김여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한간에는 간부들이 오히려 김정은보다도 김여정의 눈치를 더 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북한 내에서 지금 김여정의 입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뭐 눈치를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김정은한테는 뭐 김정은이 그 여동생, 친여동생 김여정은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니까 아마 눈치를 더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또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일의 그 직계를 보면 뭐 그 첫 번째 부인한테서 난 김정남이 있고 두 번째 김영숙한테 난 김설송이 있고 지금 고영희한테서 난 소생 3명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이 있는데 김여정은 현재 27살입니다. 아직 20대로서 뭐 굉장히 젊은데 현재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남 당 선전비서가 워낙 연로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전선동부의 일을 총괄하면서 김정은 우상화를 지금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여정이 이제 선전선동부 일을 맡으면서 이 북한의 언론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죠. 그것은 얼마 전에 그 김정은이 자라 공장을 방문해서 옛날 같았으면 너무 잘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자라 공장을 방문해서 아주 격노를 했다는 그런 이제 그 노동신문 기사도 나오고 또 조선중앙 TV를 보면 그 살림 녹화를 하는데 그 조선중앙 TV 아나운서가 나레이션을 하면서 정말 이거 잘못되었다. 그 살림 묘목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다. 당의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그 아나운서가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거에는 김여정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것을 상상할 수조차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김여정이 어떻게 본다면 북한 권력 구도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오빠인 김정은의 신임을 받으니까 북한 언론에서도 이제 북한 방송에서 이제 북한 사정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기사를 써서 사실은 그 김정은이가 어떤 공포 통치라든가 인민들에 대한 어떤 통제 정책이 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그 어떤 변명거리로 삼는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김여정의 예, 앞으로 아마 조선중앙 TV나 노동신문을 보면 예. 그 김여정의 그런 권한, 권력, 영향력이 아마 예. 더 세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이제 북한의 권력사를 보면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힘을 또 혈연 집단이 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그 부인인 김성애가 그 여명위원장을 맡으면서 심지어 당의 조직 비서보다도 여명 비서가 더 강하다라는 네. 일이 60년대에 있었습니다. 또 김정일 시대에는 그 김경희가 그 여동생 김경희가 당 경공업 부장과 당 비서를 맡으면서 오빠 김정일을 또 좌지우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김여정은 앞으로 북한 정치 권력에서 아마 주목해야만 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정은의 사람들의 면면을 좀 짚어봤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이수석 박사 그리고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